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카고 시장인 로리 라이프시 어제 시카고시의 내년도 예산 적자가 자그마치 8억 3,8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라이프스는 이 숫자를 제시하면서 어마어마한 숫자, 경이적인 숫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라이프 시장의 어제 시정연설 State of the City에는 그녀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시민들에게 한 보고입니다. 8억 3천만 달러의 예산 적자, 시카고 근년 역사의 최대치의 적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와 일리노이주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심하면서 소위 budget crisis, 예산 위기라는 말을 쓴 지는 우리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시와 주 재정이 엉망이 됐는지 대부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 하는 데 있습니다. 시 재정 적자가 나면은 누가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시민들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방법은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카고의 세금이 너무 높고 각종 요금 벌금이 높고 부패는 심하고 범죄는 많고 날씨는 춥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소위 엑소더스 탈 시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여기가 이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갈 때도 마땅치가 않고 한인들 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시카고를 떠났던 분들도 돌아가시게 되면은 장례식을 꼭 시카고로 와서 치르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기가 바로 고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라이프 시장이 설명한 State of the City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그녀의 이 위기 탈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또 우리 자신들이 겪어야 할 희생과 고민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카고 한인사회가 클락 스트리트를 거쳐서 로렌스 애비뉴를 거쳐서 남부 상가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북부 서버브 지역으로 대부분 옮겨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카고시는 이 지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위기와 고민이 바로 나의 위기와 고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프 시장의 재정위기 해결책의 하나가 congestion tax라는 것이 있는데, 시카고 다운타운 지역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에 세금을 물리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버브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미치는 사항입니다. 시카고 한인 회장이 주장하는 일제 불매 운동 같은 웃기는 이야기,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라이프 시장이 취임 100일 만에 가진 시정 보고회인데, 어제 헤럴드 워싱턴 라이브러리에서 시주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26분 동안 계속해서 모두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2020년도 적자가 8억 3천만 달러나 나올 것이다. 시카고 근년 역사상 가장 큰 적자 폭이다 라는 설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능성 있는 해결책들이 모호하게 제시가 됐는데, 그녀의 주요 메시지는 위기다,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한다, 희생을 해야 한다 등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더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대목입니다. 그녀의 해결책에 나온 주된 이야기가 세수를 늘리겠다, 즉 세금을 올리겠다, 그리고 펜션 은퇴연금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겠다 하는 정도입니다. 이 시카고의 예산이 전체 한 90억 달러 규모인데, 여기서 8억 3천만 달러가 적자가 난다면은 거의 10%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적자 예산 중에 한 3분의 1이 바로 펜션 지불 부적금입니다. 시 은퇴연금, 경찰노조, 소방노조, 일반노조, 공무원노조에게 나가는 그 은퇴연금인데, 이것이 이제 부족한 것입니다. 이 현상을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정치인들이 인심을 쓰면서 이걸로 표몰이를 했고,
또 은퇴자들이 장수를 하면서 은퇴연금 지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정치를 잘 못해왔다는 이야기인데 시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세금 인상을 주저하다가 적시를 놓친 경우도 있고 또 리세션이 왔을 때 투자했던 펜션 펀드가 투자 효과를 내는데 실패를 했고 그런 결과를 빚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 연금이 매년 인플레이션율보다 훨씬 높은 생활비 상승분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은퇴자들은 정부에 돈은 없는데 연금 인상의 효과를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동안 시카고시는 1년에 몇 번씩이나 프로퍼티 텍스를 올리고 이 부족분을 메꿔 왔는데 그래도 부족분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라이프 시장의 선택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프로퍼티 텍스를 더 올린다, 각종 피, 파인을 또 올린다, 돈을 더 구원다 등등인데 어제는 그녀가 주정부에게 좀 도와달라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주정부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이제 새 법으로 세수를 늘리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 카지노 증설 등등인데 이것도 이제 내년도 예산 충족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주정부가 도박세를 크게 물리니까 알링턴 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도박시설을 추가하지 않겠다. 한술 더 떠서 우리는 경마장을 타주로 옮기겠다. 이런 의견까지 비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버너 프리스커는 이 도박장 추가로 늘어나는 세수 약 3억 5천만 달러의 세수 증대를 계산해서 이미 해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너가 김칫국부터 먼저 마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라이프 시장은 세수 증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힘든 선택이다,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넌지시 의중을 드러내면서 이제 9월 중에 4군데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게 되지만은 주된 메시지는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 이외에는 별로 묘책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운홀 미팅을 4번 한 이후에 10월 중에 이제 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전임 라마 매뉴 시장도 세금 안 올리겠다라고 거듭 약속을 하다가 때만 되면은 프로퍼티 텍스를 인상하고 상하수도세도 인상하고 텔레폰 텍스까지 고루고루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평이 늘어나니까 나 그럼 시장 그만하겠다라고 포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5월에 라마 매뉴 시장의 예산팀이 내놓은 숫자는 2020년도에 예산 적자가 한 7억 달러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온 걸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적자 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4등급으로 세력이 강해진 채 남부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동부 해안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리안은 1992년 허리케인 앤드루 이후 플로리다 동부 해안을 강타한 첫 번째 4등급 이상의 허리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리안은 어제부터 2등급 열대성 폭풍이었지만 이후 세력이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어제 플로리다 25개 카운티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방문 일정도 전격 취소하며 허리케인 대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직후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메릴린 웨스털하우스 백악관 행정보좌관이 돌연 물러났습니다. 1990년생인 메릴린 웨스털하우스는 전직 헬스 트레이너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게 된 인물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메릴린 웨스털하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내밀한 정보를 기자와 공유했다는 의심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는 최근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대통령 가족과 백악관 운영에 대해 지나치게 세부적인 이야기를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다른 수준의 미중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다며 관세를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9월로 예정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여전히 유효하는지 묻는 질문에 오늘 양국 간 다른 수준의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다며 우리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회담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동성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게이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어제 발표된 학술지 사이언스에서 하버드 대학과 MIT 연구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몇 가지 유전적 변이가 발견되긴 했지만 유전적인 요인은 최대 25% 정도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 프로젝트에 등록된 40만 9천 명의 유전체 게놈과 유전인자 기업 23andMe에 등록된 6만 8,500명의 유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와 관련 있는 특정한 5가지 유전적 변이를 발견했지만 다 합쳐봐도 동성애 행동 중 1%도 채 결정짓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정부가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탐슨 센터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정부 청사의 매각은 오래전부터 시도돼 온 곳인데 주의회는 지난해 이 매각 대금 3억 달러를 주 예산에 개정까지 했었습니다. 이 건물주는 주정부지만 시카고시의 조닝 체인지, CTA의 전철역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보안 직원의 미성년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어제부터 이 보안 요원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는데 67세인 그는 장기간에 걸쳐 7살에서 12살 난 미성년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2004년에 유사한 혐의의 조사를 받았으나 학교 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채용해 피해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다리에 통증을 느껴온 끝에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의 왼쪽 다리에 금이 간 것이 MRI 촬영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료진은 그에게 4주에서 6주 동안 휴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고 다시 오후 한때 구름 많은 지역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 76도, 최저 59도. 주말인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다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75도, 최저 64도. 주일은 새벽까지 비 소식 이어지면서 오전까지 흐리겠고 오후 들어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76도, 최저 62도. 노동절인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가끔 구름 많은 곳 있겠습니다. 최고 83도, 최저 66도입니다.